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캠프 전문가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네, 제 물건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저는 초보래가지고 이거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가져오신 거 보니까 일단은 집을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네. 텐트하고 네. 크기가 큰 게 텐트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그늘 쉴 수 있는 공간. 여기 나무가 있지만 네. 원래 텐트를 친다는 것은 이 타프랑대에 대해서 이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벌레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비를 막기 위해서 치는 거니까 자 이제 우선 칠 수 있는 게 텐트가 주기가 되니까 잠잘 것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얘를 열어야겠죠? 네. 텐트니까. 우리가 텐트를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한번 쳤던 텐트들은 집에서 제가 치다가 포기하고 그냥 날아온 거. 텐트를 펴고 있다. 이 텐트의 장점이 다른 텐트들은 보시면 지금 집이 굉장히 크잖아요. 2배쯤 커요. 일반적인 텐트들은 이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 딱 보면 텐트 안에 널널하니까 괜찮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초보자들이 치고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 텐트 집에 넣는 거하고 싸움을 합니다. 네. 네, 안 들어가는데 장점이 집을 크게 해줬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있어요. 자, 텐트는 자, 택대로 빼주시고요. 자, 두 덩어리가 나왔어요. 그쵸? 네. 보면 되게 큰 덩어리가 있고 작은 덩어리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뭉쳐졌지만 기본이 되는 텐트고 네. 그 위에 비를 막아주고 통기가 잘 되게 하는 보조적인 공간을 만들게 하는 프라이 텐트라고 해요. 얘보다 좀 크기 때문에 부피도 더 커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달리는 것도 많아요. 그쵸? 이거는 부조적으로 있다 처음에 텐트 위치부터 잡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치면서 같이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 쳐야 될 거는 이 텐트를 먼저 텐트를 쳐야 맞죠. 돼요. 텐트는 보통 일반적으로 쓰인 텐트는 사각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바람이 불 때는 혼자서 치려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바람에 텐트를 놓으면 날아가고 놀면 날아가고 그러니까 바닥에 사각형이 되는 위치부터 잡고 사이트가 먼저 와 있으니까 여기는 오토 캠핑이 아니라 이렇게 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다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좀 넓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텐트를 쳐놓고 놨는데 출입구가 반대야.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동선으로 쓸 것이냐를 생각을 하고 텐트에 위치하고 타프를 칠 때도 타프의 위치까지 약간은 고려를 해서 우선은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차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앞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텐트를 치고 할 거니까 자, 텐트를 치기 위한 준비물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바닥에다 고정을 시키려면 텐트를 고정시키기 위한 핵이 있죠. 못을 우리 기둥에다 벽에다가 못을 칠 때는 기둥에다 박잖아요. 네네. 못을 치듯이 바닥에 치는 핵들이 있어요. 이런 거요? 네, 종류들이요. 여기 고르지 못하는데 바닥에 치는 텐트들은 핵들은 그렇게 큰 게 필요 없거든요. 물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좋은 걸 이게 되고 못질을 할 때는 망치가 필요하니까요. 저쪽 대각선으로 가서 둘이서 칠 때는 항상 대각선 위치에서 팽팽하게 당겨서 첫 위치에서 정확하게 잡고 핵을 잡는 위치는 바깥쪽이 좋아요. 핵을 닿게 종이로 된 부분에 내시고 주의점 핵은 수직으로 박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각선에서 당기는 쪽으로 45도에서 30도 이상 굽히셔가지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수직으로 박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가서 봐야지. 반대로 박았어요. 아니요. 아, 이렇게 바꿔요. 자, 줄다리기 할 때 어떻게 당겨요? 내 몸이 뒤로 가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바닥이 고정이 됐으니 이제 바람이 불어도 날아갈 일은 없어요. 그죠? 네. 이 텐트의 장점은 또 사각기, 정사각 텐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4인용 텐트보다 4인용의 사람 기준이 보통 60cm로 보거든요. 한 명이. 6, 4, 24, 4명이 들어서 잘 수 있는 텐트인데 2.4m 키는 없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머리 공간이 이만큼 놔뒀던 건 안에 여유 공간이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텐트를 바닥을 했으니 기둥을 올려야죠. 기둥을 올리려면 택을 꺼냅니다. 센터폴이나 옛날에는 삼각 텐트라고 해서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했는데 요즘들은 아치 형태인 거 쓰거든요. 자, 빼보면 덩어리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연결된 게 3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3개를 쭉 당겨서 끈이 연결된 부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두 개 똑같이 생긴 거를, 자 이제는 이거를, 이게 들어가는 위치가 지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붕을 만드는 위치에서 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X자로 크로스로 걸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를 잡으셔가지고, 하나를 잡으셔서 이쪽부터 가죠. 쭉 밀어서 이 가운데 끼워 넣겠습니다. 네, 받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텐트에 있는 스테인리스 고리 같은 걸 그 폴 안쪽으로 넣어주셔서 지지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고리를 이 폴대에 끼워주세요. 자, 그럼 얼추 또 지붕이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잡고 계시고요. 제가 일단은 또 하나 해서 이쪽으로 밀어 넣어드릴게요. 자, 텐트의 장점, 벌써 기본적인 형태를 갖췄죠? 네. 자, 근데 이 텐트의 장점이나 단점이 지붕에 망사로 되어 있어요. 네. 바람이 너무 잘 통하죠. 비가 오면 시원하겠네요. 텐트 안에서 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시원한데 비 오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붕을 하나 씌워야죠. 자, 우리가 쓸 지붕은 여기다 타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메인으로 쓸 겁니다. 이쪽이 입구가 되는 입구로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 네 군데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텐트의 장점은 내가 정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열어서 속을 한번 볼까요? 제가 키가 183이거든요. 굉장히 높네요 이게. 예, 생각보다. 이게 작은 텐트를 샀거나 조그만 텐트를 샀을 때 예전 텐트의 문제점은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려면 구겨져 있어야 되는 건데 네네. 충분히 서서 있을 수 있고 안에 배려들이 괜찮아요. 여기 랜턴을 갖다 걷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신경을 써서 만들었고, 제가 누워서 보여드릴게요. 왜 가방을 가져왔냐면, 가방을 하나 넣고 사람이 누우면 보통 2.3m면 옛날 텐트는 2m 내외로 만들었거든요. 자, 누웠을 때 183인데 누워서 가방이 하나 들어가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텐트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짐이 굉장히 짐이 있어야 많으니까. 되는데 비 올 때 짐을 들여놓을 공간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짐을 안에 넣어야 되는데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네요. 예.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텐트 할 때 편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공간이면서도 높이도 네, 되고 높이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여름에 오기 때문에 환기 같은 거에도 좀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 왜 환기에 신경을 썼는지 이따가 제가 저 후라이 친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보면 이게 뭉뚱그려서 왔어요. 네. 어딘지를 모르겠잖아요. 네네. 앞뒤를 구별한 것부터 이제 보자고요. 텐트 치는 부분에 고리가 있어요.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네, 이 고리를 여기에 플라스틱 고리 똑같은 데 있죠? 네네. 아래. 여기다가 걸어주시면 돼요. 그럼 걸어주고 이쪽 반대쪽도 당겨서 밑에 보면 고리가 있어요. 고리를 걸어주고, 자, 저쪽 반대쪽에 가서 당겨서 똑같이 걸으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아까 큰 거 보다 작은 거 남아있는 거요. 네네. 저쪽에서 저한테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 다리에다 넣고 아 여기 구멍이 있네요. 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렇게 나서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나서는 부분이 나왔다. 고무줄 고리가 2개가 있어요. 이거를 같이 놓고 잡고, 아까도 얘기했지, 바닥에 놓고요. 네, 길이를 수평으로 양쪽 다, 이쪽도 팽팽하게 뗀 상태에서 내려놓으시고, 자, 팩을 가져올게요. 잠겨놓은 상황에서. 그렇죠. 장비는 2개를 걸었잖아요. 네. 그 중에 1개를 빼야 돼, 앞쪽으로 된 부분을. 옆에 있는 부분은 걸고, 앞에 지퍼랑 연결 앞쪽에 있는 거를 하나를 빼고요. 지퍼를 열고, 앞에 있는 보조 프레임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는 날인지 이럴 때 짐을 한번 봐볼까요? 이만큼이 들어가니까 네,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짐을 걸으면 텐트 앞에 공간 이만큼을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얘가 프라이의 앞면을 당기면 그늘막이 되죠. 네, 그늘막이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있죠. 하나씩 들어보세요. 이 고리에서 이렇게 걸어요. 아, 쇠고리가 있어요. 쇠고리가 있어요. 쇠고리 고리가 있어요. 자,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 네, 그늘막이 되는데 이 텐트의 장점. 지퍼가 하나 더 있어 안에. 당겨봐주면 잡고 바깥으로 벗겨보세요. 기둥을 빼서 다시 넣어서 꽂아보세요. 네. 자, 이만큼의 공간이에요. 괜찮죠? 굉장히 넓어지네. 네, 이게 일반 텐트들에서 없는 옵션인데 이 텐트의 장점이 탑수가 없어도 간이용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 정도면 앞쪽에서 4인, 뭐 5인, 6인까지도 충분히 식사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가볍게 일단은 비를 피할 수 있고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분의 폴가 있어서 맞춰놓으면 아주 튼튼하게 폴하고 당겨놓으면 네네, 그러네요. 꽤 공간을 차지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줄 게 아니니까 여분의 탑폴을 또 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빼시고 다시 접을게요. 자, 텐트는 기본적인 모형을 갖췄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산들바람이 부니까 텐트의 자립력이라고 그러죠. 혼자서 서 있는 힘이 이 정도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날씨란 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옆에 보면 고리들 있죠. 이 고리를 방사형으로 텐트의 중심으로서 당겨서 하나, 둘, 셋, 보통 4개에서 6개 정도를 당겨서 폴을 같이 막아줘요. 그러면 뭐 바람이 불더라도 그러면 이 예, 스트링이죠. 이용을 스트링을 쭉 펄쩍 쳐보시면 고리를 걸 수 있게 일부러 양쪽으로 고리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명칭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끈이라고 했는데 얘가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끈이고 네,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스트링이라고 따로 분류를 해요. 스트링이라고. 따로 분류하고 이제 일반적인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스토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 여기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네,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미 위치에서 당기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나오고 안 그러면 이제 예전에 보이스카우트 알죠? 당김 매듭, 뭐 꼬리 매듭을 해서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가운데를 나눠서 두 줄로 당기기도 합니다. 왜? 방향에 따라서 바람 부는 방향이 막 변화가 심할 때는 일부러 가운데다가 묶어놓고 두 줄로도 당겨서 방위를 넓혀서 각도를 많이 주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냥 한 군데만 얇은 스트링 하나만 가지고 줄을 당길 거를 감안을 해서 이 정도 여유를 둡니다. 그리고 줄이 길기 때문에 이때다 놓고 당기죠. 당겼는데 내가 폴을 꽂아야 될 곳 적당한 거리에 너무 멀리 가면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 남들하고 방해 안 되는 거리 정도에서 길이를 맞춰 놓고 보통 일반적으로 적당한 거리라고 한 몇 메타 정도 생각을 하나요? 왜 그러면 이게 오토 캠핑에서 여기는 캠핑장이 좀 넓어요. 옆으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팩을 45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쭉 당겨 놓으면 적당한 거리라는 게 한 45도 정도 되게요. 이 방사형을 텐트의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너무 안쪽으로 당기게 되면 모멘트가 약하게 걸리고 길게 잡으면 수평으로 당기니까 힘은 좋아지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니까 적당히 한 45도 내외에서 2, 3m 앞 정도 그 정도에서만 해주시면 텐트의 높이에 따라서 45도 각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렇죠. 그 정도면 이 정도 정도만 해도 한 2m 정도? 2, 3m 내외에서 길을 유지해 주고 지금처럼 길이가 길 때는 중간에서 미리 매듭을 저어주셔도 좋고 한 번 정도 완전히 겨울거리 풀리지 않게 묶어서 2번 정도 묶어서 얘는 이제 풀리지 않아야 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는 여기를 고정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유줄의 길이 조절은 바닥 쪽에서 하거든요. 네네. 네, 스토퍼가 있으니까 이거는 차를 따로 묶어서
이제 매듭을 짓는다든지 묶어서 따로 놔두셔도 돼요. 자, 그라운드에 팩을 칠 때 주의점. 항상 팩을 세우지 마세요. 팩을 세우면 끌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쪽에 직각으로, 줄이 오는 쪽에 직각으로 해서 내가 텐트의 중심 쪽으로 해서 방생으로 왔다. 그러면 그 방향에 직각으로, 홀하고 직각으로 될 정도로 눕혀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원칙은 팩은 땅속까지 박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뺄 때 힘들 것 같은데 땅은 무르기 때문에 빼기 쉬워요. 그리고 끝까지 고리가 안쪽으로 걸려있고 텐션은, 정상은 텐션은 서폴에서 당겨서 텐션은 이걸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걸로 조절이 가능하죠. 네. 이런 식으로. 당겨서 조절해주고 적당한.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줄은 원래 밝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눈에 잘 띄게 되어 있는데 저녁 때 애들이 캠핑을 하다 보면 걸려 넘어지기 쉬우니까 여기다가 천 같은 걸 붙여서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손수건 같은 거 묶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상관없죠. 송수이나 형광색이나 밝은 쪽에 잘 보이는 거라서 묶어두면 어른거리는 빛에도 아 이게 뭐가 있구나 이제 피해갈 수 있게 네네. 사고 많이 나요 생각보다.